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오셨어요. 준비한 대로 하면 돼요. 내일 아침에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걸. 그리고 내일 아침 나는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안녕하세요. 그 시절 이야기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언제나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참 평범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눈발이 하늘에서 내려오던 날이죠. 저는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언제나 듣기 좋은 아들의 음성이었죠. 결혼한 지 반년 된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무슨 일이니?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부탁이 있어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어둡게 변했어요. 이번 주에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급작스럽게 말이에요. 그런데 지연이 혼자 두기가 좀 그래서요. 며느리 지연이는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결혼식에서 몇 번 본 게 전부였지만요. 수줍은 미소를 짓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지연이가 혼자 있기 싫어한다는 뜻이니?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그렇다기보다는. 준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지연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신혼부부가 시어머니를 그리워한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럼 언제쯤 가면 될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내일 오시면 어떨까요? 준호의 대답이 빨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요. 고향에서 가져온 된장도 싸고 손으로 만든 김치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준호한테 들었어. 내일 가려고 하는데. 저는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의 다음 말이 이상했어요. 어머니, 꼭 오셔야 해요. 물론 갈 거야. 혼자 있으면 무섭잖니?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또 말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오셔야 해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니?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지연이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같은 날 전화를 했고 둘 다 꼭 와야 한다고 강조했거든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저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임신 소식이라도 알려주려는 걸까? 아니면 이사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일찍 출발해야 했거든요. 아들네 집은 여기서 꽤 멀었어요. 산길을 1시간은 넘게 가야 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어요. 둘이 손을 잡고 저를 반기는 모습이었죠. 따뜻한 꿈이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깨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더 많이 내렸어요.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이 괜찮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짐을 차에 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굳이 가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제 지연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꼭 오셔야 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죠. 저는 결심을 굳히고 출발했습니다. 산길은 정말 험했어요. 눈이 쌓여서 미끄러웠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차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기차를 탔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중간에 잠시 쉬어갔어요. 작은 휴게소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죠. 그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지금 가고 있어. 길이 너무 험해서 늦을 것 같다. 조심히 오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어요. 지연이도 어머니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섰는데 점점 어두워졌어요. 해가 일찍 져서 그런지 오후인데도 깜깜했죠. 게다가 눈까지 내려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니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렇게 가다간 밤에 도착하겠네. 저는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길을 가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날씨에 출장을 갈까? 보통은 미루거나 연기하잖아요. 그런데 준호는 꼭 가야 한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하니까요. 준호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겠죠. 드디어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집들이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아들 네 신혼집도 그중 하나였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 같았습니다.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골목이 복잡하고 비슷해서요. 몇 번이나 돌다가 겨우 찾았습니다. 작은 2층 주택이 아들네 집이었어요. 현관 앞에 서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있게 될 거라니.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긴장됐어요. 배를 누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문이 열리자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정겨웠죠. 어머 지연아, 이렇게 반겨주니 고맙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길이 많이 힘드셨죠?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짐 주세요. 제가 들게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집안은 따뜻하고 깔끔했습니다. 신혼집답게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와, 정말 잘 꾸몄네. 준호가 좋아하겠어.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지연이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어요. 배고프시죠? 식사 준비해 놨어요. 말하며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있었어요. 된장국 냄새가 구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도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거죠. 지연이가 저를 앉게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새벽부터 준비했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연아, 혼자 지내는 거 괜찮니?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아, 그건. 지연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어머니.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왜 지금 말할 수 없는 걸까요? 준호는 출장 잘 갔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식의 답변이었어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는 어때? 살기 괜찮니? 주제를 바꿔서 물어봤어요. 그런 것도, 내일 말씀드릴게요. 지연이의 모든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모든 걸 미루는 걸까요? 당장 말해도 될 것들인데 말이에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전혀요. 지연이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냥 내일 모든 걸 설명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더 어색해졌어요. 지연이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일찍 주무세요, 어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벌써? 아직 저녁도 안 됐는데.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셔야 해서요. 지연이의 설명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객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어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생각해 봤어요. 뭔가 전체적으로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절하긴 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지연이가 설거지하는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낮에 나눈 대화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나중에 내일이라는 말만 반복했던 지연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혹시 무슨 깜짝 이벤트라도 준비한 건 아닐까? 그래서 비밀로 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사각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잠시 후에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가 확인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잘 자고 있나 보려고. 그런 마음에서 그랬을 거라고요. 하지만 왜인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 또 다른 소리가 이번엔 밖에서 들려왔어요. 마당에서 무언가 끌고 다니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것을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어둠뿐이었어요. 눈이 계속 내려서 더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의도적인 소리였습니다. 끈을 잡아당기는 소리도 들렸어요. 팽팽하게 조여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짓는 소리까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체 밤늦게 뭘 하는 거지?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확인하기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참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그때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추우세요? 문 밖에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또 그 말이었어요. 이제 편히 주무세요. 그렇게 말하고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복도에서 계속 서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가 문 앞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낮에 느꼈던 어색함이 이제는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내일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내일이어야 할까요? 오늘 당장 말해도 되는 것들인데 왜 굳이 미루는 걸까요? 혹시 내일이 되면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의 아내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갑자기 목이 마르고 답답했어요. 물을 마시러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잠금 장치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안에서 잠근 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뭔가로 막아놓은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중얼거렸습니다. 더 세게 밀어봤는데 조금씩 열렸어요. 틈 사이로 끈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문고리에 묶여있는 끈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묶어놓은 거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문을 묶어놓았을까요? 그것도 밤중에 몰래 말이에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집안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연이의 방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눈 위에 버려진 끈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양쪽 끝에 고리가 있었어요. 손목을 묶을 수 있는 크기의 고리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묶으려고 준비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저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니면 왜 제 문을 묶어놨겠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요. 옷가지 몇 개와 중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어요. 핸드백도 챙기고 차 열쇠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갈지가 문제였어요. 현관문은 분명히 잠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창문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위험했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봤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연이가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끝으로 걸어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려봤는데 다행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날 것 같아 무서웠어요. 현관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큰 소음은 아니었어요.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발자국이 남을 게 뻔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차는 집 앞에 주차해뒀어요. 하지만 눈 때문에 시동이 걸릴지 걱정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차에 탔어요. 다행히 시동은 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할 수는 없었어요. 눈을 치워야 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후진을 했습니다. 바퀴가 헛돌기도 했지만 다행히 빠져나왔어요.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빠져나갔습니다. 미끄러질까봐 속도를 늦췄어요. 다행히 큰 길까지는 무사히 나왔습니다. 이제 좀 안전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렸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깨어서 쫓아올지도 몰랐어요. 백미러를 자주 확인하며 운전했습니다. 다행히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어요. 산길을 내려가며 생각해봤어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하지만 그 끈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를 묶으려고 준비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제 방문을 묶어놓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중간에 24시간 편의점을 발견했어요. 그곳에 들러서 경찰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신고하기는 망설여졌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걱정이었어요. 지연이가 뭔가 시도할지도 몰랐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어요.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일단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집에서 하루를 보내며 생각해봤습니다. 어젯밤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하나하나 연결해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같은 날 연락했어요. 둘 다 꼭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부터가 수상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모든 질문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내일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왜 당장 말할 수 없는 걸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었던 겁니다. 셋째, 밤중에 문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마당에 손목을 묶을 끈도 준비했고요. 이건 명백히 감금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넷째, 일찍 자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했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아마 새벽에 뭔가 하려고 했겠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저를 해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해치려고 했던 걸까요? 생각해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저녁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지연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안 계시더래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집에 왔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시길래 말도 없이요?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어머니가 싫어서 도망간 줄 알고.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싫어서 간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준호야. 설명하려고 했는데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 와주세요, 엄마. 지연이가 너무 속상해해요. 아니다, 나는 안 가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었어요. 위험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준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엄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섬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더 불안해졌어요. 아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이해해줬을 텐데요.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이상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이 시간에 올까요? 문구멍으로 보니 지연이었습니다.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연이에요.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서 이야기해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누군가와 함께 왔다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 절대 문을 열 수 없었어요. 한참 기다렸는데도 문을 열지 않으니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간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차가 보였어요.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누군가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 침입하려고 할까봐 무서웠어요. 모든 문과 창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베란다 문도 단단히 잠갔어요. 새벽까지 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무서워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어요. 단순히 찾아온 것만으로는 신고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침이 되자 차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이제 정말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파출소에 찾아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친절하게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문을 묶어놓은 일, 마당의 끈, 그리고 어젯밤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가족 간에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단 경고는 해드릴게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서며 답답했어요.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상한 시어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에요. 어머,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망설이다가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아주머니는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아이고, 그런 무서운 일이. 다행히 믿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며칠 저희 집에서 지내시겠어요? 아주머니가 제안해 주셨어요.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폐를 끼치기 싫었어요. 괜찮아요. 조심하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든든했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에요. 저녁에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지연이가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셨다며요? 역시 알고 있었군요. 준호야, 엄마는 무서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해서 갈 수가 없어. 아들이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지연이는 정말 착한 애거든요. 며느리를 감싸는 말만 했어요. 그래도 나는 안 가겠다. 저는 확고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준호가 차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까지 등 돌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집 앞에 낯선 차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매번 다른 차였지만 승객은 비슷했어요. 창문으로 몰래 보면 차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면 급하게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분명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마트에 갔다가도 뒤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돌아서 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집 전화로도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전화가 왔어요. 밤에는 집 주변에서 소리가 났어요. 발자국 소리, 문을 흔드는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하지만 밖을 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언제 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도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오네요. 밤에도 돌아다니고.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택배가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받는 사람도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소가 맞았어요.
이상해서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 밧줄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도 하나 있었습니다. 곧 만날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글씨가 지연이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정말로 저를 해치려는 계획이 있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즉시 경찰서에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했습니다. 스토킹, 협박, 불법 침입 미수까지 가능한 모든 혐의를 말했어요. 이번엔 밧줄이라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만해요. 다행히 믿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일단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더 수집해 보세요. 사진이나 녹음 같은 것들요. 저도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는 이유가 뭘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유산 때문일까요? 하지만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큰일 났어요.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또 왔어요. 집 주변을 계속 돌더라고요. 창문으로 보니 정말 수상한 차가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에서 두 명이 내려서 제 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였어요. 저건 지연이와 준호 같은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체격이나 실루엣이 비슷했어요. 아주머니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증거로 쓰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웃의 도움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차는 한참 있다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올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피난처를 찾아서 더 이상 집에 있기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언제 침입할지 모르니까요. 친척집이라도 가서 당분간 피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동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정을 설명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동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있으면 안 돼. 정말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짐을 챙겨서 동생네 집으로 갔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경비가 삼엄해서 안전할 것 같았어요. 일단 안심이 됐습니다. 동생네 가족들도 걱정해 주었어요. 이모 괜찮아요? 조카들까지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계속 방문자 신청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니 젊은 남녀라고 했어요. 며느리라고 소개했는데 면회를 거부하니까 계속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어떻게 주소를 알았을까요? 아들이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졌어요. 동생이 화를 냈어요. 준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동생도 아들을 예뻐해 줬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니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계속 여기 있으면 동생네에도 피해가 갈 것 같았어요. 혼자서라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저를 해치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보험금 때문일까요? 제가 죽으면 아들이 받을 보험금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을 계획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재산 때문일까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큰 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들은 돈에 욕심이 없는 편이었는데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혹시 아들이 주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연이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생각보다 계산적인 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결혼 후에 아들을 완전히 장악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의 과거나 가족관계 같은 것들을요. 혹시 전과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기로 했어요. 아들 친구들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준호가 요즘 어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상해요, 아주머니.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예전엔 활발했는데 지금은 조용해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안 만나고 정말 변했다는 거였어요. 혹시 지연이가 막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연이가 준우를 많이 통제하는 것 같거든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결혼식 때 받은 청첩장을 보니까 친정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지연이의 친정은 경기도 작은 도시에 있었어요. 오래된 주택가였는데 집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길을 물어물어 겨우 찾을 수 있었어요. 집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인사차 왔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배를 누르니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지현이의 어머니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연이 시어머니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지연이 아버지는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사신다고 하네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날씨, 건강, 살림살이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점점 중요한 얘기로 넘어갔어요. 지연이가 어릴 때부터 어땠나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지연이 어머니가 망설였습니다. 말하기 좀 그런 게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사실 지연이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 치료도 받았었고 점점 심각해지는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결혼하면서 좀 나아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충격이었어요.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했고 폭력적이기도 했다고 해요. 지연이의 과거를 알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계획적으로 행동했는지, 왜 아들을 조종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혹시 다른 사람을 해친 적도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연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지연이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 싶어서. 역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다치게 한 적이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계단에서 밀어서 다리를 다치게 했어요. 물론 우연이라고 했지만 점점 무서워지는 얘기였습니다. 그 후로 전학을 갔거든요. 대학교 때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룸메이트가 갑자기 자퇴했어요. 지연이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정신과 치료는 언제까지 받았나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그 후로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완전히 나은 게 아니었나 봅니다. 혹시 치료 기록 같은 게 있나요? 있긴 한데. 왜 그런 걸 원하세요? 지연이 어머니가 의아해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설마, 정말 그럴까요? 네, 저는 확신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이거, 혹시 도움이 될까요? 오래된 진단서였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적혀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습니다. 지연이의 정신과 치료 기록과 과거 행적들. 이제 경찰이 믿어줄 만한 자료가 생겼어요. 지연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결혼 반대했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준호 씨는 착한 분 같던데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연이가 사람을 조종하는데 능숙해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아버지도 완전히 휘둘렸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서에 들렀어요. 새로 얻은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경찰관이 당부했어요. 상대가 예측 불가능하니까. 혼자 다니지 마시고 항상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하세요. 호텔로 돌아와서 동생에게 연락했어요. 언니, 큰일이네. 동생도 놀라며 걱정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 혼자 있으면 위험해.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더 이상 가족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룸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호텔 직원이 아니었어요. 지연이와 준호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혹시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한참 기다렸는데도 가지 않았어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신 거 아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 지연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 없어요. 섬뜩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호텔 보안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선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지금 저희 방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급하게 말했어요.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팀이 올라왔나 봐요.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보안요원의 목소리였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용의자들을 소환했습니다. 드디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세요. 경찰서에 가니 준호와 지연이가 있었어요. 둘 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지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준호가 달려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조사 중이니까 접촉하지 마세요. 엄중한 목소리였어요. 조사실에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눴어요. 피해자분이 진술해 주신 내용들을 확인 중입니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용의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남편분은 완전히 놀란 상태고요. 부인 쪽은 좀 이상해요. 역시 지연이가 문제였군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너무 침착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소름이 돋는 말이었습니다. 역시 처음이 아닌가 봐요. 몇 시간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일단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해요. 경찰관이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충분히 기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준호가 따라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저는 멈춰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지연이가 그런 사람인 줄.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니? 저는 냉정하게 물어봤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지연이가 계속 어머니 얘기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혼자 있게 할 수 있냐고. 점점 무서워지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처음엔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거든요. 준호도 뭔가 눈치챘던 거예요. 밧줄이나 끈 같은 것도 지연이가 준비한 거야? 네. 저는 몰랐어요. 어제야 발견했거든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너를 믿을 수 없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공범이야. 준호가 더욱 슬퍼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이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였어요. 구체적으로 뭘 발견했나요? 계획서 같은 게 있었어요. 경찰관이 설명해 줬어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감금 후 사고사로 위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사요? 네, 실족사 같은 걸로 꾸미려고 했나 봐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미리 발견되어서 다행이에요. 또 다른 발견도 있었어요. 지연이 씨가 인터넷에서 독성 물질을 주문한 기록도 있어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성 물질이요? 네, 소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 섭취하면 위험한 물질이에요. 혹시 음식에 넣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럼 제가 먹은 음식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관이 권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정말 섬뜩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다행히 독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의사가 당부했어요. 이런 물질은 서서히 축적되거든요. 준호도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만 노린 게 틀림없어요. 정말 소름이 돋는 일이었습니다. 지연이의 과거 행적도 더 드러났어요. 대학교 때 룸메이트 사건도 재수사 중입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일이었나요? 룸메이트가 갑자기 병을 얻어서 자퇴했거든요. 당시엔 단순한 질병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의심스러워진 거죠. 혹시 그때도 독성 물질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조사해보고 있습니다. 지연이는 진짜 위험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연이는 살인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어요. 준호는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정상을 참작받았습니다. 법정에 서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법정에서 만나게 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오해예요. 시어머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더라고요. 심지어 보험금까지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보험을 남편 명의로 바꾸려고 시도한 정황도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정말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준호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처음엔 정말 몰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지연이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나요?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후부터요. 지연이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해요. 지연이의 변호사는 정신질환을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너무 계획적이고 치밀합니다. 증인으로 나온 정신과 의사도 말했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환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 의도가 명확하다는 뜻이었어요. 재판은 몇 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무죄 판결이 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연이는 살인미수로 7년, 준호는 공범으로 2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다행히 정의가 승리한 거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해체된 현실이 슬펐어요. 준호가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준호야.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수속은 진행 중이에요. 준호가 말했어요. 지연이와는 완전히 끝내려고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으니까요. 동생이 많이 위로해줬어요. 언니, 이제 다 끝났어. 가족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격려해줬어요. 몇 달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예전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새 동네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이웃들도 친절했고 안전했습니다. 경비도 잘 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야 좀 안심이 됐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요가와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가끔 준호에게서 안부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아직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이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출소하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몰랐거든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요. 사람을 판단할 때 더 신중해졌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연이도 처음엔 착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너무 의심하며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경계심을 갖는 게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직감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저도 늦게나마 신고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했어요. 사진, 녹음, 문서 같은 것들을요. 그런 게 없었다면 경찰도 믿어주지 않았을지 몰라요.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쓰게 됐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이런 일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됐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 후,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많이 안정됐어요.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했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준호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 느껴요.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같은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신사적이고 착한 분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사귀고 있습니다. 지연이 소식은 들리지 않아요.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덜해졌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더 늘렸어요. 등산과 수영도 시작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더 밝아졌어요. 역시 건강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정기 모임에도 참석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해요. 새로운 인간관계가 이전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같아요. 간혹 준호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전보다 성숙해지고 신중해졌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직도 사과하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그 일이 악몽같이 느껴져요. 정말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이었고 잘 이겨낸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FILOGUE 마이너스 새로운 희망. 지금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게 행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해요. 조심하세요. 이런 일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비슷한 사건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처럼 고생하는 분들이 또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준호는 이제 새로운 사람과 사귀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해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결국은 축복이었나 봐요. 더 큰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때 눈치채지 못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안전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한 번 이겨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싶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을 거예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날의 운명적인 전화가 없었다면 이런 깨달음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힘든 일도 결국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연이도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미움보다는 용서가 저에게도 더 좋으니까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제게도 이제 새로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시작의 때 말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신혼집의 그 밤은 끝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절 이야기꽃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